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024년 5월 4일입니다. 예, 토요일이고요. 예, 오늘 문화인 북지를 하나 골라봤습니다. 내일이 어린이날이라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린하고 어른은 상당히 뭐 비슷하죠. 예, 근데 뜻은 좀 많이 달라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가 예전으로 치자면은 이제 늙은이 소리를 들을 수도 있었던 나이인데 과연 내가 어르신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늙은이라는 말은 상당히 좀 뭐랄까 나쁜 느낌을 준다, 좋지 않은 느낌 이렇게 말하는 게 낫겠네요. 근데 어르신은 뭐 요즘은 너무 많이 쓰는 말이죠. 그래서 늙은이라는 말 들으면 기분이 나쁘고 어르신이라는 말 들으면 기본밖에 안 되는. 네, 예. 저는 이제 제 나이 또래 어디 가면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저를 지칭할 때 아버님. 네. 자, 그런데 자 이런 이제 큰 사회에서 쓰는 말이 있는데 세상에서 과연 어르신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그죠? 이 말이 뭐 현대에 와서 갑자기 급조되는 말인가? 그렇진 않은 것 같거든요. 제가 봤으면. 그러면 제 나름대로 어르신이 뭘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상상의 나래를 좀 오늘 펴보려고 합니다.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이죠. 예, 예, 예. 자, 이 5월은 이제 어린이 달이죠. 어린이 달이고 아이들 달인데 예전에 뭐 훈민정음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어린 백성. 그래서 뭘 잘 모르는 이런 백성이다 이런 뜻인데, 예. 제가 봤을 땐 그거는 이제 의의 없다, 의리 없다. 그거를 함축적으로 쓴 말이 아닌가. 을에서 좀 거리가 멀다 아직은 이런 뜻으로 어린이란 표현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 보면 아이란 말하고 동격이거든요. 어린이, 아이 같은 말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는 좀 부족한 쪽으로 표현을 한 거라서 어린이날 요거는 조금 향후 제 기준으로는 재고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요. 즉 뭐냐, 어른이 되기 전에 어른이 되기에는 부족한 존재 사람, 이게 어린이에요. 예. 근데 아이는 뭐냐, 자체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아이는 이게 뭐 부연 설명 길게 안 드리겠습니다. 알이잖아요. 태양이잖아요. 새로운 정수잖아요. 알맹이잖아요. 더 크게 확대될 거. 우리는 잘 모르는 무언가가 들어있는 그런 미지의 어떤 희망이 들어있는 그런 이제 주체들이거든요. 상당히 능동적이에요. 주체적이고. 그게 아이의 의미거든요. 예. 그래서 어린이는 어른이 되지 못해서 어른보다는 좀 부족하다는 이런 느낌이고, 아이는 내 스스로가 쓴다, 에너지의 주체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아이란 단어가 훨씬 더 좋은 단어가 아닌가, 낱말이 아닌가,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뜻입니다. 예. 자, 이거는 우연과 필연이라는 책 제목 들어보신 분 계실 텐데 뭐 책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이제 어른이 좀 되어 간다, 어른이라기보다 나이가 들어간다, 예, 어른이라고 할게요. 어른과 어르신은 또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어른이 되어 간다는 생각이 든 게 뭐냐면은 40 정도 좀 넘어갔을 때 이제 인생에 여러 가지 이제 질곡이 생기죠. 예, 질곡이 생기면은 이런 생각을 문득 할 때가 있어요. 그 순간에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어서 문화의 힘을 보시는 분들은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때 너무 안타깝고, 내가 이랬으면 좋았겠다, 저랬으면 좋았겠다, 그래서 훨씬 달라졌을 건데 내 삶이, 그때 누가 나를 도와줬으면 됐을 텐데, 예, 그때 내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었으면 됐을 텐데, 요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를 돌이켜보면 그 이후로 시간이 진행이 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더 알게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게 자기 인생의 맥락을 이해했다는 뜻이에요. 스스로에 대해서. 단초를 잡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그 사건을 돌이켜보면은 그게 우연이 아니었구나, 필연이었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예, 나이가 많이 더 들어갈수록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생기고, 세상은, 제 인생은 최소한 필연으로 가득 찼구나. 그게 물론 우리말로 하면 인연이 등장을 하지만 그 인연도 어떻게 보면 필연이에요.
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아, 세상에 진리라는 게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왜? 규칙이 있음이 보이거든요, 이제는.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어르신은 그 수많은 규칙들의 흐름을 다 꿰찬 사람들을 지칭했던 말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그래서 뒤에 신이 들어갔다. 신. 우리 사람과 신적인 존재할 때 그 신이라는 뜻입니다. 예. 수많은 어른들 중,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수많은 늙은이들 중에, 그거는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젊은이의 반대말이에요. 예. 자, 그 자체가 노욕이 들어있어요. 젊은 사람이 젊은 거고, 늙은 사람은 늙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기분 나빠하면 그게 욕심이에요. 평생 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은 계곡물이 흐르다가 바위에 부딪혀서 하늘로 탕 튀면서 방울이 형성되면서 이 모양이 됐다 저 모양이 됐다고 그러겠죠. 아주 짧은 시간 동안 1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예? 그게 우리 삶이다. 그 여러 가지. 근데 우리는 그게 뭐 4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90년이 됐든 그 물방울이 희한한 모습을 취하다가 다시 동그라미가 돼가지고 처음에 튀어올 때로 동그랗게 튀어올랐어요. 예. 그러다 다시 물속으로 다시 들어갈 때 다시 동그라미가 돼서 그 찰나의 시간에 큰 강물에 다시 퐁당 빠지는 게 우리 인생인데, 내가 영원할 것이다. 그 와중에 그 물방울이 평생 하늘 공중에 떠 있을 것이다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노욕이에요. 노욕이 없어지면은 늙은이라는 말이 기분이 안 나빠져야 돼요. 그 다음 어른이 된 거죠. 어른 중에서도 독보적이게 되면 어르신이 되는 겁니다. 네. 자, 말 길어지기 전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거 뭐 이 문화의 힘 보시는 분들이 보시는 그런 느낌을 제가 봤는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I는 R 더하기 E다. R은 유라시아 대륙에 걸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태양이라는 뜻이다. 알라신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뭐 아스도 나오고 앗도 나오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 아사달. 지금도 거기 가면 아스날도 영국의 축구팀에 아스날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아사 우리도 여러 흔적이 남아 있어요. 이거는 전 세계 옛날에 문명이 많이 공유됐었다. 이걸 의미한다고 보고요. 오늘 뭐 그게 주제가 아니니까 태양과 정수 이거죠. 알맹이 그 알자잖아요. 태양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라고 한다는 말이 진짜 멋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 들어있는 얘들이 이렇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과연 알라를 쓰는 중동에서는 모든 것에다가 알을 붙이지만 그 용례가 이렇게 다양화되어 있느냐, 꼭 성스러운 존재만 쓰는 게 아니라 생활화되어 있다. 우리는 알이라는 단어가 이거는 우리가 처음부에 그 말을 썼던 사람들이 아니냐. 이것은 우리의 문화적 원류가, 인종적 원류가 아닌 문화적 원류가 이 알이라는 말을 처음 고안해서 쓰기 시작한 사람들이 아닌가 라는 짐작을 하게 돼요. 왜? 용례가 많고 자유자재로 활용하거든요. 알다가 그 예입니다. 알다가. 예, 영어로 태양, sun, 알다, no, K-N-O-W, realize, 뭐 그 수많은 단어들이 있죠. 거리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말은 대단한 겁니다. 알다는 게 핵심 알다. 니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다. 얼마나 자주 쓰는 말입니까? 그 다음 아름답다. 예, 알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알이 최고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쓰는 지금 아름답다, 예쁘다가 아니라는 거죠. 아름답다는 예, 이거는 상당히 멋지다도 아니고 깊이 있다. 지금은 단어의 뜻이 많이 바뀌었지만 원래는 태양과 같은 태양이 풍기는 그런 느낌, 또 그의 역할이 풍기는 그 느낌 같은 것을 인간 세상에서 해주는 어떤 존재, 그게 아름답다. 한아름 이런 것도 있죠. 아름. 자, 이것은 옛날에 태몽을 보면, 안중근의 태몽을 보면은 여러 여자들이 뒷산을 뛰어 올라갔는데 치마를 입고 태양이 하늘에서 굴러떨어져요. 그래서 여자들이 치마폭을 다 들고 그걸 잡으려고 노력해요. 근데 안중근의 엄마의 치마폭으로 쏙 들어온 거죠. 저는 그게 한 아름이라고 봅니다. 태양은 즉
한아름이라는 느낌은 이게 아름인데 이게 국한되지 않아요. 이거보다 훨씬 의미가 큰 거예요. 여기 끼워지는 게 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름드리 나무는 두꺼운 나무가 아니고 그만큼 소중하고 대단한 나무다. 이렇게 표현이 들어있다고 봐야 되는 거겠지요. 예. 자, 가겠습니다. 그래서 늙은이의 반대말은 젊은인데 아까 말씀을 쭉 드렸어요. 늙은이란 말이 기분이 나쁠 게 아니죠. 그러면 젊은이란 말이 우대를 해주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어르신은 뭐냐? 저는 이게 얼언 더하기 신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여기 어른은 뭐냐? 어른이죠. 그게 어른. 어리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리던. 알이 아니고 어리던. 예, 우리말이 알자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렇게 깊이 있게 활용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저 이렇게 하면 우리는 처음에 신을 고안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심지어 들기도 하거든요. 볼게요. 자, 그 어르의 예를 보면은 하늘이 한드하기 어리죠. 큰 어리죠. 예. 여기서 보면은 어이없다, 어이없다죠. 예. 여기서 이제 아이란 말이잖아요. 저기 어린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얼빠지다. 우리 쉽게 쓰는 말이잖아요. 얼빠진 놈. 근데 그 얼이 뭔지는 몰라요. 우리가 아는 것은 조상의 얼, 민족의 얼 이겁니다. 저는 이게 알에서 파생돼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알은 물리적이고 에너지다. 그래서 우리가 알과 얼을 대비시키면서 여러 갈래로 써요. 어떨 때는 막 양기를 강조할 때 쓰기도 하고 아이를 강조할 때 쓰기도 해요. 그 핵심은 항상 에너지와 정수죠. 그렇지만 아직은 설익은 그 자체 에너지만 존재하는 것. 그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인간 세상에서. 예. 그래서 아이는 세상에 준 선물이다. 많은 에너지를 갖고 태어났다. 인간 세상에 살면서 어떤 게 맞는 도리대로 사는 것인지, 어떻게 시작과 끝에서 물 한 방울 시절로 물 한 방울이 하늘에 떠 있는 시간 동안 살면서 뭔가를 깨우치고 늙어갈 것이냐. 그래서 다음에 올라올 물방울들이 훨씬 자유스럽고 높이 뛸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느냐. 그게 을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차원, 4차원적으로 우리는 알과 을을 구분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을은 여기서는 정신적인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알에서 알이 을이 되는 거예요. 예. 아까 알의 용품만 가지고도 우리는 대단하다 생각하거든요. 이게 언어학을 전공하시거나 뭐 이런 분들, 이쪽에 공부하시는 분들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대단한 거예요. 이 단어를 이렇게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있다는 게. 한쪽에서는 신으로 쓰는 단어들을 아주 성스러운 거에만 붙이는 단어들이 우리는 생활 언어 속에 확확 녹아 있어요. 그것도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앞으로 뒤집었다가 다시 옆으로 뒤집었다가 다시 본래대로 뒤집었다가 이렇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이 나이가 들어서 나이를 잘 먹으면 열심히 살아서 나이를 잘 먹으면 어리 되는 거예요. 그게 찬 사람들이 어른이에요. 어리 없는 어린이 아니고. 그리고 그 어른들 중에서 정말로 주목할 만한 사람은 어르신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여기서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볼게요. 우리 얼다 있죠. 얼음이 얼다. 여러분 이 생각을 잘 못 해보셨을 거예요. 그 얼다와 어른의 얼자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언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알 이거를 3차원, 4차원적으로 돌려 쓴다고. 얼음이죠. 얼다, 얼음. 얼음의 뜻이 뭡니까? 굳어진다는 거예요. 굳어지지만 또 다른 의미가 뭡니까? 강고하다는 거예요. 안 변한다. 강고하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게 좋은 쪽으로 해석될지 나쁜 쪽으로 해석될지. 우리가 을이 들어있으면은 좋은 쪽으로 해석될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 굳건한다. 굳건하다. 나쁜 쪽으로 해석하면 안 변한다. 고집불통이다. 그럼 어른이 아닌 거죠. 그게 을다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 말을 만드는 힘은 대단하다고 봅니다. 이게 거짓말인지 사실인지 증명하기는 어렵겠죠. 예. 그리고 또 아이는 알이죠. 그걸 사람에 적용을 시키면은 여물지는 않았죠. 아직은 에너지만 갖고 있는 거죠. 대신에 유연하다, 성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이의 달이 5월달인 겁니다. 5월달은 사주명리학에서도 봄이죠. 나무목이죠. 솟구치는 거잖아요.
여름에는 가지를 확 펼치는 거고 나뭇잎을 무성하게 해서 에너지를 쫙 당기는 거고. 어른은 을이 되었다. 그리고 굳세다. 이것은 사주명리학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가을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 나이에서도 중년이 넘어가면 가을이 되죠. 저도 아까 40이 넘어서 내 인생이 필연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부터 중년이 된다는 뜻이고 인생의 맥락이 보이는 거예요. 어디서 왔구나 내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면 중년이에요. 그래서 안목을 갖게 되는 거죠. 내가 왜 사나 이 생각을 하는 거고 갈 길이 보이거든요. 이제 전반전 지났구나. 이제 후반전 시작인데 후반전 끝나면 어디로 가야 되지?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 생각을 바르게 하면서 여태까지 꽃만 피우려고 했던 가지만 벌리려고 했던 거기서 나를 추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도에도 보니까 그런 전통이 옛날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나이가 한 50 될 때까지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먹고 살고 50이 넘으면은 난 도를 닦는다. 수도를 한다. 이런 건데 그런 그게 아마 되게 적나라한 이해가 되지 않겠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계절적으로 보더라도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것이 가을이 되려면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 하지만 하죠. 그게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가장 벌어지는 일이 뭡니까? 이파리들이 떨어져요. 떨어지고 격가지들 심하게 나왔던 거는 다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내 에너지를 응축해요. 봄, 여름을 거치면서 쌓였던 에너지를 응축합니다. 또 추운 겨울이 올 거니까.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해요. 더 번성할 준비를. 그게 중년이다. 그래서 그게 굳다는 의미가 사주 명리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을이 오면 금 기운이 든다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 건강도 그렇다. 피부부터 거칠거칠해진다. 얼굴이 쭈글쭈글해진다. 머리가 희진다. 또는 빠진다. 그게 우리 전통 한방에서 이야기하는 그거와 같은 겁니다. 그게 금 기운이 세진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성장하고 활동적이지가 않아요. 대신 다른 의무가 있는 거죠. 그 의무를 잘 알게 되면 어른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어른까지 봤으니까 어르신으로 어르신을 살펴봐야 되겠죠. 어르신은 을이 가득 찬 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신자 이거 누가 어떤 분이 뭐 제안을 하신 바가 있는지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이 신자는 그 신적인 존재할 때 그 신자라고 봅니다. 여러분 저 신자 한번 잘 살펴보세요. 제가 일부러 크게 만들었죠. 이게 소위 말하는 그 형성 문자라는 건데 하나는 또 이 단어가 이거는 즉 뭐냐면 옛날에 한자가 만들어졌을 때 사람들이 이 말을 쓰고 있는데 그걸 한자로 표현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이 분명히 문자보다는 먼저 생겼잖아요. 그렇죠? 우리 조상들이 뭐 그랬을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좀 더 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떤 고민을 해서 단어를 만들까 해서 만든 게 저 한자인데 오른쪽에 보면 저게 우리 별신자 그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고 있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저 신자는 뜻이 오래됐다는 거예요. 뜻이 아주 오래됐다는 겁니다. 만들어진 지가 사용된 지가. 그런데 발음은 신자라는 거예요. 저건 발음을 담당하는 구역이죠. 왼쪽에 거는 딱 보시면 뭐겠습니까? 조상할 때도 들어가는 거죠, 저게. 조상할 때도 왼쪽에 저게 들어가요. 그냥 나무 목자 비슷한 나무 목자는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나무인데 뭐가 수술이 달렸어요. 저는 그래서 저게 옛날에 이런 신목과 상관이 있다. 밑에 그림에 보시는 거 이걸 옛날에 지금 이거 저 선앙당 나무 이렇게 보면 신목 이런 식으로도 부르고 삼신나무 동네마다 다 부르는 이름이 다 있어요. 여기는 아마 그 하회 마을에 있는 그거 같은데 600년짜리 느티나무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나무를 섬겼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신이라고 불렀다. 이걸 거꾸로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다 보면 이게 상당히 최초의 신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신자가 저렇게 됐다는 걸 생각하거든요. 자, 제가 이제 보면은 이제 약간 격가지지만 말씀을 들어보면은 제가 관심 있는 게 우리 한국 문화, 우리의 문화에는 산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산이 많은 문화에서 산이 중요합니다. 빙하기가 끝났을 때 그리고 인류 문명이 그때 같이 시작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때 전 세계에 많은 홍수가 났어요. 수많은 홍수가.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는 사람들만 살았어요. 노아의 방주도 그런 거에 파생형이고, 노아의 방주는 이제 중동에서 생긴 거지만 그 원료의 생각은 수메르 그리고 그 중앙아시아에서 그런 역사적 흔적들이 많이 보이고 그들의 신화에 녹아 있어요. 단지 그들이 우리한테 방송이 안 돼서 따름이지. 산은 우리한테도 엄청나게 소중하죠. 그래서 저는 산과 신이 발음이 상당히 가깝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산을 뜻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물론 산이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많이 쓰지만 아직도 묘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근데 묘는 제 묘에 묘하고 통한다고 보거든요. 여기서 한자를 누가 만들었냐 이런 문제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건 다 포괄해요. 묘가 묘인데 이거는 뭐에서 왔느냐? 저는 처음에 산을 뜻하는 단어로 묘를 썼다. 근데 그 모양이 묘와 비슷하다. 자, 하늘을 닿으려는 하늘에 가까운 데서 있고자 하는 산을 형 따서 묘라고 지었다. 즉 묘라는 것은 하늘과 가깝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 저는 일단 그런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요. 자, 뭐 제가 틀릴 수 충분히 많죠. 그렇지만 어떤 뭐 기존에 생각이 안 되던 부분이면 마중물리컨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 산은 저는 한하고 통한다고 봐요. 즉 묘는 모양과 상관이 있다고 보고 왜 그게 묘라고 같다고 봤을 때 산은 어디서 왔느냐? 그러면 저는 한에서 왔다고 봅니다. 한 제가 얼마 전 말씀드렸던 크다에서 왔다고 본다는 거예요. 크다. 산은 크다. 묘는 모양에서 왔고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고 하니 제가 어릴 때 서부 경남에서 살을 때 저희들이 형을 시야라고 했습니다. 시야. 그게 대구 경북에서는 당시에 뭐라고 불렀느냐? 희야라고 불렀어요. 희야. 그러다가 또 어떤 지역에 갔더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삼형제이고 제가 맞이에요. 그럼 어디 가면 키가 고만고만하니까 네가 형이니? 이렇게 표준말로 하면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잦았어요. 왜? 셋이 같이 다니니까. 그때 이런 말 하는 분들이 또 계셨어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쪽 지역 출신이신 분들은 누가 형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알 수 있습니다. 희야, 형 이렇게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상도 말은 우리나라에 뿌리가 진짜 많이 들어있어요. 예, 제가 어릴 때 보면은 부산에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은 부산 위에 양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 토착민들은 쌍시읒 발음을 못했어요. 쌍시읒 발음을. 그래서 쌀쌀 맞다를 못했어요. 살살 맞다. 정말 저희 반에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예. 우리 고에서는 그 된소리가 없었다고 하죠. 예. 그 말은 그때 그 양산 지역에 살던 분들은 예,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좋은 의미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산을 옛날 한이 산이 됐을 수도 있다라고 제가 감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산신령 할 때는 사실 같은 말을 두 번 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산과 신, 나무 상당히 유사하잖아요. 네, 자,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최소한 신자는 이런 나무에 지금 저희 사람들 소원을 쪽지에 적어서 나무 주위에 이렇게 묶어놓은 거거든요. 새끼줄을 해가지고 이게 다 의미가 있죠. 이 모양을 이제 별신자 옆에 붙어 있는 저게 의미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이런 형태를 판박이로 만든 것이다. 이거보다 더 드라마틱한 예는 예전에 사용했던 이게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에 있는 귀한 샘물이에요. 그걸 알잔이에요. 알은 오늘도 말하는 그 알입니다. 귀하고 성스러운 알라 할 때 그 알이고 잔은 우리 한 잔, 두 잔 할 때 그 잔이에요. 러시아의 도시 카잔, 알타이 민족이 많이 사는 카잔. 우리 한국 사람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설명을 더 붙이면 뭡니까? 카잔, 큰 잔이에요. 잔. 그 동네의 그 도시의 상징이 이 잔이에요. 큰 잔. 알잔, 이 샘물이에요. 주위에 성스럽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나무 가지에 리본들 달아놓은 거 막 보이시죠? 오방색에 가까운 거예요. 이때부터 그게 그래서 있었던 거예요. 세상을 5가지 기운으로 해석한다는 게 음양 오행에. 예? 그리고 이런 게 지금 현재는 티벳 같은 데 주로 많이 있죠. 이걸 딱 보고 아까 그 신자 옆에 붙은 그 나무 목자에다가 주렁주렁 달린 거를 만든 거예요.
예.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거를 또 다른 흐름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우리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 뭐 주역을 공부하거나 우리 동양학을 우리나라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학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내부에서 국내에서나 따나 공식 모임이 있어서 이런 것도 사실 체계화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뭐 만나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전 세계가 인류의 문화가 여기서 이것이 상당히 강력한 어떤 새로운 지혜의 툴인 것이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다 아울러요. 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아인슈타인이 1900년대 초반에 상대성 이론을 밝히고 그다음 뭐 불확실성의 원리 이런 게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물리학에서. 그때 이방의 서방의 문명은 이미 알았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서방의 문명을 어떻게 지칭할 수 있느냐, 기계론적 세계관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모든 걸 다 분석해서 다 뜯어볼 수 있다. 즉 자동차 엔진처럼 시간을 들여서 풀면 싹 다 풀린다. 그 다음 잘못된 걸 딱 고쳐놓고 원래대로 회복을 시킬 수 있다. 이게 뉴턴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서방이 산업혁명을 일으켰고 우주를 이해했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힘으로 해서 제국주의 시대가 온 거잖아요. 자본주의도 시작됐고. 네. 그런데 1900년 초반에 그 물리학이 계속 뉴턴의 물리학이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안 맞는 부분들이 생기더라. 지금은 그게 상당히 미묘한 것 같지만 인간 세상에 적용하기 시작하면 이건 임팩트가 훨씬 크다. 자연과학에서 요만큼의 텀 그걸 사람들 사이에 역학관계에 적용시키려는 게 사회과학이니 뭐 모든 자에 과학이 붙기 시작했잖아요. 그것도 지금 다 고쳐줘야 돼요. 사실은 그 오류의 폭이 엄청나게 넓어지는 거죠. 그걸 물리학에서 확실히 제기했던 사람이 아인슈타인이고 아인슈타인은 천재가 맞다고 봅니다. 그때 알았잖아요. 아, 더 이상 알 수 없다. 그 다음부터는 조화를 어떻게 만지는 것이다. 그 이상은 알 수 없다. 여러분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우유에도 보면은 저기 뭐 지방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근데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게 뭐 빵도 있고 뭐 콜레스테롤 많은 계란도 있고 뭐 달걀도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우유에도 우유가 완전 식품이라고 불리는 게 우유에도 우유를 먹으면 콜레스테롤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우유라는 음식 속에 포함되어 있을 때는 다르다. 이런 것들이 현재 생물학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말 잘 모르는 부분이 우리 몸 이해 잘 못합니다. 자, 한 30년 전에 30년 있으면은 암이 정복될 거라고 말했지만 정복됐습니까? 아니죠. 다른 많은 약들도 시험적인 거예요. 설명할 때는 모든 걸 이해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안 그렇습니다. 음식도 또 그렇잖아요. 빵 속에 들어있는 똑같은 재료는 우리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데 우유 속에 있는 건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 한식이라는 의미는 훨씬 더 풍부해질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공장에서 만든 음식이 안 좋다는 거예요. 조립한 거잖아. 이거 넣으면 이런 맛 나고 저거 넣으면 저런 맛 나고 그것을 수천 년 수만 년 걸쳐서 그것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또 특정 민족에 따라서 그게 우리가 스스로 실험하고 결론이 난 된장국 이거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제한 당을 쓰고 세상에 많은 문제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하얀 설탕 말입니다. 자, 뭐 그런 이야기인데 다시 주제로 돌아와 보면은 그 기계론적 운명이 끝났다고 아인슈타인이 판단한 게 1900년 초인데 지금 100년 정도 가까이 됐단 말이에요. 뭐 넘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정확한 연도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천재들은 그때 안 느낀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사이에 우리 대중은 그때 그 이전에 관청으로 달려온 거죠. 100년 정도를. 근데 이제는 모든 게 우짜란 거예요. 과하게 한 거죠. 여러분, 저는 금융 기사 보면 진짜 거짓말이 태반이라고 봅니다. 세계 경제에 대한 부분, 전쟁에 대한 부분, 패권에 대한 부분 보면은 인간의 욕심이 너무 지나치다. 그래서 한류가 인기가 있는 거잖아요. 한류도 한국의 한류로 생각하면 여러분 뭐 K-팝 이렇게 이해될 수 있지만 K 음식 뭐 어쩌고 K 시리즈. 근데 여러분 생각 다르게 해보세요. K를 코리아 플로, 코리아 뭐 어쩌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자가 어디서 왔습니까? 크다는 데서 왔잖아요. 징기스칸의 칸유로 생각해 보세요. 같은 의미잖아요. 이거는 대세다.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이제 아인슈타인이 그때 천재가 그때 느꼈던 걸 이제 세상이 느끼는 거죠. 종교도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예. 삶은 나아지지 않고 희망은 더 없어져. 계속 착취는 더 심해져. 기계 문명이 발달했지만 날 도와주지는 못해. 기계 문명에 끌려다니고 있어. 우리가 그들을 인간이 우위에서 해야 되는데. 그리고 사람들의 욕심이 지나쳐서 이게 전쟁이 벌어져. 민의를 조작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이런 거에 대안으로 한류가 등장하는 것이죠. 코리아가 아니고 칸이라고 대체해 보세요. 전 세계 다음 거를 대체하는 부분이에요. 새로운 틀이 만들어진다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즌이라고 우리 동양학에서는 말씀들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그걸 신봉하지는 않아요, 당연히. 하지만 그 말이 이 세상의 변화를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는 표현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웃자는 것을 쳐내고 내실을 다져야 될 때다. 그때 어르신들의 영역이 엄청 중요하겠죠. 자, 봄과 여름에 자라야 돼서 양의 기운이 세고 가을, 겨울에는 정리를 해야 돼요. 이제 우리 인생에 겨울까지 오진 않을 거예요. 이거는 벌써 몇만 년 단위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지금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이미 가을이 시작된 그 드라마틱한 순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처신이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양에서 음이 주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자 대통령 이야기, 우리 여자들의 지위가 지난 몇십 년간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그 몇십 년 만에 달라진 게 아니에요. 몇십 년 만에 달라졌지만 그 여자들의 지위는 물론 고려시대 때는 좀 달랐겠지만 조선시대 500년간 지속되어 왔던 것이 여자들의 지위가 지금 바뀐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그만큼 빨리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여사 전용 헬스장 또 많이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자, 음이 되면은 음의 약점 중에 하나는 뭐냐? 뭐가 옳고 그른가를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챙기면 되는 거예요. 무제한적인 무목적적인 사랑이지만 엄마의 사랑이 옳고 그름을 가르쳐주는 그 기준으로 사랑을 주는 엄마는 드물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때까지 양이 오버했다는 거지 양의 기능이 사라진다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음이 된다면 우리가 노욕을 더 조심해야 돼요. 예, 그게 음의 특징이거든요. 딱딱해진 그 안에 나를 지키려는 힘, 나의 본능만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욕심, 그게 제거돼야지 어른에서 어르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르신이라는 단어는 어리 깃든 늙은이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늙은이, 우리 다 늙고 있잖아요. 늙은이. 그 다음 어리, 세상의 맥락을 이해하게 되면 어른. 예, 그 중에서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누구나 그 얘기에서 기대서 듣고 싶은 그런 사람,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 그게 우리 전통적으로 어르신이다. 신자가 붙었다. 옛날 보면은 환단고기도 보면은 당군들이 다 통치를 하고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가서 신선이 돼요. 그게 신이 됐다는 뜻이에요. 예.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단종도 산으로 가서 지금 산신령의 역할을 하고 있죠. 최영 장군도 어디 가서 신이 돼 있죠. 산으로 가서 사당에.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오래 문화와 상관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고목, 많은 사람들이 그 바램을 걸어붙였던 그 고목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어르신이다. 예, 얼마나 멋진 해석입니까? 제가 제 해석이 아니고 우리 문화 속에 깃들어져 있는 그 엑기스는 정말 넓고 깊어요. 그래서 한류 드라마에 스토리가 많다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작가들 스스로 잘 모를 거예요. 왜 이런 생각들이 나는지에 대해서. 왜?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게. 예. 그게 하루 이틀 만에 생겼겠습니까? 예.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 교육받아서 근대화됐고 그 다음 미국 문명이 들어와서 세계 문명의 혜택을 받아가지고 그 한 100년간의 영향으로 그런 수많은 스토리라인들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까?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어르신이라는 단어는 영감이라는 단어와 상당히 뜻이 비슷하다고 저는 봅니다. 영감의 감은 당연히 칸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영자를 보면은 주로 오래된 것에서 붙거든요. 이 단어를 참 좋아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옛날에 20대도 검사가 되면 영감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머리까지 희게 만들려고 한약까지 먹고 했던 희한한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영자가 저는 저게 이제 우리 홀영 할 때 그 영자라고 보는데 여기도 이 단어의 뜻이 상당히 오래됐다 이렇게 봐요. 자기 신랑을 오래 부를 때 영감이죠. 나이 든 어르신이 영감이에요. 쉽게 말해서 어떤 촌락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래서 물어보는 사람이에요. 그게 어르신이고 다른 말로 영감이에요. 서로 뿌리가 살짝 다르다고 봅니다. 예. 영감과 어르신은 다른 데서 온 말이에요. 근데 둘 다 인기리에 쓰였던 말인 것 같아요. 자, 이 이제 어르신이 되기 위해서는 영감이라는 것은 우리의 근원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우리 맥락. 우리 개인의 맥락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죠. 내가 왜 이 땅에 와서 왜 살고 있느냐. 그리고 나는 물방울로서 사라질 것이다라는 존재의 한계까지 이해를 하고 편안해야 돼요. 내가 편안하게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편안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인식이 되고 그 다음 우리 전체의 흐름에 대한 맥락을 이해를 해야 되고 주어진 자기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세상은 많은 기미와 조짐을 통해서 신호를 주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세상에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사계절이 빛나는 것처럼. 예. 저는 나이가 들수록 그걸 확신하게 됩니다. 그 규칙에서 오는 신호. 그런 어르신들만, 영감들만 그런 신호를 캐치할 수 있죠. 젊은이들은 우왕좌왕했을 때, 우리 전체가 우왕좌왕했을 때, 그때 이건 이렇게 대응해라. 놀랄 필요 없다부터 해서 이건 사소한 것 같지만 상당히 큰 부분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큰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런 것을 판단해 줄 수 있어야 돼서 그런 안목이 생긴 거고 그런 규칙을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 어르신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쉽지 않다 어르신 되는 게.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